네, 안녕하십니까. 트레이더 K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하나오션 영상 촬영하고 있는데 오늘 마이너스 2.8% 정도 하락하면서 종가를 마감을 해줬습니다. 일단 어제 같은 경우에 이렇게 떨어졌던 배경에 노란봉투법이라는 이야기가 갑자기 기사가 쏟아져 나왔었는데 굉장히 수상했던 점은 뭐냐면 우리가 이제 이 노란봉투법에 대해서 알면서도 올라왔던 자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갑작스럽게 급락이 연출되면서 딱 타이밍 맞게 마치 준비한 듯이 노란봉투법 이야기가 나왔는데 하나오션을 제외한 예를 들면 삼성중공업부터 시작해서 HD한국조선해양, HD현대중공업, 그리고 HD현대미포, HJ중공업까지 다 살펴봤을 때 우리가 급락이 나왔던 건 뭐랑 뭐밖에 없다? 하나오션이랑 대한조선밖에 없었더라 라는 부분에서 우리가 의도적인 세력의 털기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좀 해보는 구간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오른 게 없어서 떨어진 것도 별로 없습니다라고 하기에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에도 21선에서 잘 유지하고 있는데 그렇게 따지면은 이제 오른 거 많은 걸로 따지면은 HJ중공업이 하한가를 갔어도 진작에 갔었어야 되는 자리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HJ중공업 오늘 음봉으로 마감을 하긴 했지만 여전히 5일선 위에서 잘 버티고 있는 과정이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오션이 법 개정 때문에 이렇게 급락이 연출됐다라고 보기보다는 어떤 관점에서 접근을 해볼 수가 있냐면 투자 경고로 지금 지정이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갑작스러운 급락이 연출이 됐구나라고 생각을 해봐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 상황에서 어제 영상에서 분명하게 짚어드렸던 거는 21선 위에서 지지를 받을 것이다 라고 한번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자, 보시다시피 21선 정확하게 터치하고 거의 한옥과 모자란 수준으로 터치를 해주고 반등을 하고 있는 하나오션인데 아래 꼬리를 살짝 말아 올린 상태라고 생각이 들고 낙폭이 조금 진정되어 가는 구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원래 여러분들 주식이라는 게 떨어지다가 갑자기 이렇게 올라가는 정말 말도 안 되는 뭐 급브레이크를 밟아서 유턴을 하듯이 이렇게 올라가는 게 아닌 거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실 텐데요. 이 어제장에 이렇게 깔끔한 음봉으로 마감을 했다라고 하면 그 다음날까지 이런 추가적인 하락세가 어느 정도는 더 나올 수가 있다는 점 여러분들도 알고 계셨을 텐데 우리가 지금 구간에서부터 시작해서 하나오션을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 구간인지 하나하나씩 다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작하기에 앞서서 구독이랑 좋아요 꼭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고요. 댓글에다가는 여러분들 만약에 떨어져서 매수의 찬스를 준다라고 하면 적극적으로 기회 구간을 노려보시자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자, 우리가 그러다 보니까 댓글에 기회라고 한 번씩만 작성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댓글에 기회라고 달아주시면은 최근에 이렇게 개인분들이 1조 가까이를 매도를 진행을 했던 게 하나오션인데 여러분들이 댓글에 기회라고 많이 작성을 해주실수록 어떻게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유튜브 측에서 이 영상은 왜 이렇게 댓글이 많지 하면서 많은 개인분들한테 추천을 해봐드린다라는 소리고 이렇게 됐을 때 많은 분들이 기회 구간을 잡으면서 매수세가 훨씬 더 강하게 유입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댓글에 기회라고 한 번씩만 작성 부탁드리고 일단 하나오션은 말씀드렸다시피 올라가면서 상승 탄력 무섭게 나왔었는데 갑작스러운 급락이 나왔던 요 배경에 법 개정에 대한 부분이 갑자기 불거졌다라는 거는 우리가 이거를 지금 올라갈 때부터 알고 있었냐 모르고 있었냐라고 하시면 여러분들 다 알고 계셨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게 이미 선반영되어 있었던 구간임에도 불구하고 마스가 프로젝트가 부각되면서 이렇게 시원하게 상승 흐름이 있었는데 이렇게 급락이 연출된 구간에서 하나오션과 대한조선만 급락이 연출되면서 법 개정 얘기를 하는 게 납득이 가지 않는다. 그렇게 따지면은 HJ중공업은 진작에 하한가까지는 아니었어도 5일선을 깨지면서 무너졌어야 되는 자리다 보니까 왜 그렇죠 여러분들? 또 단기 과열까지 걸려있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오션 의도적으로 지금 털고 있는 과정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우리가 앞으로 가장 핵심적으로 보셔야 되는 이슈는 뭐냐면요. 25일이라는 거 여러분들 알고 계시죠? 그 전까지도 이야기가 계속 나오겠지만 25일날 어떤 빅 이슈가 있습니까? 바로 한미 정상회담이 열린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일단은 관세 협상에 대해서 K조선의 카드로 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춘 걸 우리가 뭐라고 얘기를 하죠? 마스가 프로젝트의 수혜를 받았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거기서 핵심 카드로 쓰였던 게 바로 뭐다? K조선이다 라고 생각을 해봐 주시면 될 것 같고 한미정상회담이 이제 미국 현지 시각으로 25일 오전 열린다라고 지금 기사 내용에서 확인이 되실 텐데 가장 핵심적인 이슈로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지금 대통령실에서도 뭐라고 지금 나오고 있나요? 반도체 배터리 조선업 등 제조업 분야를 포함한 경제협력과 첨단 기술 핵심 광물 등 경제 안보 파트너십을 양국 간에 더욱 강화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서도 라고 지금 기사 내용에서도 확인이 되실 만큼 우리가 25일이 정말로 핵심적인 날이 될 수가 있겠구나 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여기 지금 보시다시피 마스가 모자 쓴 한미정상 하나오션 필리조선소를 찾을까라는 어떤 희망적인 회로를 돌리는 기사 내용도 확인을 해보실 수가 있을 텐데 여기 지금 뭐라고 나와 있냐면 사실 좀 방미 기간이 짧아서
양국 간 해결해야 될 협상의 의제가 워낙 방대해서 물리적으로 쉽지 않은 측면이 있지만 그래도 한미 경제 안보 협력을 상징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점에서 양 정상이 하나오션이 미국에서 인수한 필리조선소를 방문할 가능성도 있다라는 관측도 나온다, 이렇게 지금 기사 내용에서 확인이 되실 만큼,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했었죠? 필리조선소 여부에 대해서 대통령실에서는 충분히 가능할 수 있지 않을까 예측한다라고 하면서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지는 않았다라고 지금 기사 내용에서 확인이 되실 만큼, 우리가 만약에 25일날 방미 일정에 맞춰서 추가적인 폭발적인 상승 흐름도 충분히 가능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봐 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지금 투자 경고에 지금 처해 있는 하나오션으로선 최대한 이렇게 한 번씩 떨어주는 흐름을 보여주면서 앞전에도 올랐던 걸 25% 반납 해놓고 다시 한번 상승 흐름을 보여줬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반납 한번 해놓고 이렇게 박스권에서 움직이다가 다시 한번 추가적인 상승 흐름이 가능한 구간이라고 생각이 좀 듭니다. 우리가 일단 이 기술적인 내용으로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 하나오션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구간에 딱히 저항선이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자 보시다시피 앞전에 있었던 이런 곳에서의 매물대가 딱히 저항이라고 볼 만한 곳이 없다라는 측면에서 한번 짚어드리겠는데, 일단 이 구간까지를 한번 툭 치고 내려왔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은데, 여기 지금 딱히 저항이라고 보일 만한 데가 여기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여기가 어디입니까 여러분들? 16에서 17만원 정도 구간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은데, 제가 말씀드리는 저항선이라는 건 여기에 실질적으로 내가 사서 물린 상태에서 내 본전이 와서 파는 이런 실질적 저항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왜냐면 매물대가 다 희석이 됐었죠. 자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오래전이잖아요. 2013년 14년도다 보니까 여기에 내가 실질적으로 사서 평단이 여기여서 여기가 오니까 매도하겠습니다라는 그런 실질적 저항이 아니라, 사람들이 차트를 길게 놓고 봤더니만 여기에 저항이 있다라는 걸 인식하는 순간 발생하는 심리적 저항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통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이때 당시에도 이렇게 한번 저항이 있었는데 이때 이런 구간에서 지금 체류를 오랫동안 했던 하나옵션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상승 흐름이 나올 때는 16만원, 17만원 구간까지 열려있는 구간이다, 별다른 저항이 없다라고 기술적으로는 보셔도 될 것 같고, 상승한 파동이 나온 이후로 한번 위에 구간에서 다시 한번 3파동이 지금 나오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우리가 3파동이 긴 만큼 여전히 기대감이 살아있는 구간인데, 지금 최근에 좀 급락이 나온다라고 해서 여러분들 전혀 걱정하실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단 하나오션이 올라갔던 자리에 절반 구간이 어느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냐면 95,000원 구간입니다. 여기 보시다시피 이전에 있었던 저항을 시원하게 돌파를 한 자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21선 그리고 여기가 주요 지지 뽑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앞전에 있었던 저항을 돌파해서 눌렸을 때 지지를 연출할 수 있는 자리, 바로 얼마요? 95,000원 구간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 1차적으로는 일단 이 21선에서 지지를 한번 연출을 해줬었고, 2차적으로는 이 구간에서 지지가 예상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거 잡을 때 무조건 여기다 내가 그냥 걸어놓고 여기 이후로는 풀반등 하겠지라고 접근하는 과정이 아니라, 어떻게 접근을 해야겠죠? 이 구간에서 1차, 이 구간에서 2차,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이 구간을 지금 분할 매수한다라는 관점에서 접근하시는 게 가장 맞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수가 있습니다. 내가 지금 이 구간에서 입을 딱 벌리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2차 매수를 여기서 지금 찍고 만약에 반등을 해서 이렇게 시원하게 반등 흐름이 나와버리는 바람에 내가 물량 다 잡으려고 했는데 못 잡았잖아 라고 하시는 분들 혹시라도 있을 수도 있어요. 내가 여기서 지금 풀비중 매수 때리려고 했는데 당신 때문에 여기서 2차 매수 기다리는 바람에 못 잡았습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 리스크 관리에 대한 부분을 좀 다르게 생각하시는 게 좋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더 떨어질 수도 있다라는 가능성을 아예 배제하고 매매를 하시면은 항상 한호가에 몰빵을 칠 수밖에 없겠죠. 그렇게 되게 되면은 심리적으로 굉장히 힘든 상태가 연출이 될 수 있다라는 말이에요. 내가 여기서 만약에 풀비중을 때렸는데 더 추가적인 하락이 있는다라고 하면 우리가 이거 끝났나? 라는 생각하면서 반등할 거라고 생각해도 여러분들의 입장에서 버티기가 힘들다라는 말씀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현금 비중은 항상 확보를 해두는 게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좋다라는 말씀이고, 만약에 남는 시드가 있어서 추가적인 진입을 못하고 올라가 버리는 바람에 내가 추가적으로 매수를 못했다라고 하면요, 그 비중 통해서 우리가 다른 종목 찾아가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여러분들 수급의 핑퐁이 일어나고 있는 걸 여러분들도 알고 계실 텐데, 마치 시소처럼
계속적으로 이 하나오션이 올라갈 때 두산에너빌리티가 내려가고 하나오션이 내려갈 때 두산에너빌리티가 올라가고 이런 식으로 지금 수급의 핑퐁 시소가 일어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잡아가실 수 있을 만한 매집주도 하나 가져왔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시소를 잘 이용해서 물론 이제 오늘 같은 경우에는 둘 다 하락을 했었지만 어쨌든 간에 이런 수급의 시소를 이용해서 잡아가실 수 있을 만한 매집주 하나 가져왔으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해 보시면 되겠고, 자, 우리가 오늘 장에 좀 특징적인 거는 뭐였냐면요, 코스피 지수가 많이 밀렸던 거는 아닙니다. 자, 보시다시피 코스피 지수가 막 드라마틱하게 많이 빠진 건 아니에요. 0.53%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좀 많이 빠졌다라고 심리적으로 느낄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요, 올라가는 척 하다가 원웨이로 지금 빠졌습니다. 보시다시피 장 초반에 좀 강하면서 어떤 내용의 이슈가 있었습니까? 미국과 중국 간의 관세 90일 연장으로 인해서 처음에 강하게 상승 출발하나 싶더니만 쭉쭉 밀려버리면서 한국 증시 오늘 체감상 많이 밀린 느낌이다라고 여러분들이 인식할 수 있을 만한 코스피 지수의 흐름이 있었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처음에는 상승 흐름을 보여주다가 뺏어버리니까 줬다 뺏는 게 아무래도 가장 체감상 심하게 밀렸다라고 느껴질 수가 있다 보니까 오늘 지수가 그렇게까지 크게 밀렸던 것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지수가 굉장히 크게 밀렸다라고 느꼈을 법한 하루였다라는 말씀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간에 21선 위에서 끝나지 않으면서 최근에 이렇게 박스권에서 머물고 있다는 게 확인이 되실 텐데, 이렇게 음봉 떨어졌던 날에 바로 두산에너빌리티는 많이 하락을 했었고 하나오션은 여전히 버티고 있는 구간이면서도 바로 어제죠, 바로 두산에너빌리티는 상승 추세를 잘 유지하고 있었던 반면에 하나오션은 좀 급락이 나왔었던, 이렇게 수급의 핑퐁이 일어나고 있는 이유가 뭐다? 여전히 이렇게 박스권에서 머무르고 있는 코스피 지수이기 때문이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상승 흐름이 있으려면은 뭔가 폭발적으로 기대할 수 있을 만한 추가 이슈가 있어야 된다라고 보는데, 여기서 3316포인트만 딱 돌파를 해주면 어떻게 지금 생각을 해볼 수가 있다고요? 모든 게 다 올라가는 버블의 장으로 갈 확률도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추가적으로 신규 개인 투자자분들이 쏟아져 들어오는 구간이 바로 3316포인트를 갱신하면서부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보시다시피 이 과거의 코로나장 때와는 달리 지금 보시면 이렇게 거래량 자체가 늘어나지 않았던 이번 장이다 보니까, 그러면서도 과거 있었던 코로나장에 상승분을 거의 다 따라잡았던 지금 장이기 때문에 신규 개인 투자자분들이 추가적으로 쏟아져 들어오지 않았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증시에 이렇게 쌈짓돈 싸들고 들어오시는 분들이 새로 들어오게 되면은 폭발적으로 더 상승 흐름이 연출되면서 증시가 정말로 4천, 5천 포인트를 트라이 해볼 수 있는 구간으로 올라갈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일단 지금 아무래도 가장 유력한 거는 파월 의장에 대한 계속 압박을 강하다 보니까요, 이 금리가 내려갈 수도 있다라는 내용의 이슈가 굉장히 불거지고 있죠. 이렇게 파월 의장을 계속 압박하고 있는 게 누구죠? 트럼프 대통령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은데, 진짜로 만약에 파월 의장이 날아가 버리게 되면은, 금리가 만약에 인하가 되면은 코스피 지수가 시원하게 다시 한번 박스권을 돌파하고 상승 흐름이 나와주면서 우리가 두산에너빌리티가 됐든 아니면은 삼성전자가 됐든요, 지금 2차 전지도 꽤나 핫하게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죠. 오늘 같은 경우에 이제 특징적인 거는 대북주가 많이 올랐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트럼프 대통령과 푸틴이 만나는 내용으로 해서 SY 스틸텍 재건주들도 조금씩 움직이고 있는데, 만약에 파월 의장이 해고가 되면서 금리가 인하가 된다라고 하면은 모든 게 다 올라가는 폭발적인 상승장이 올 수 있다라는 말씀이고, 일단 하나오션 얘기로 다시 돌아와서 우리가 항상 좀 중요하게 볼 만한 거는 외국인들의 포지션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지금 올라오는 자리에서 어떤 게 가장 많이 개입을 해서 주가를 이렇게 상승을 견인을 했었나요? 프로그램이 특징적으로 개입하면서 빨간색이 굉장히 많이 찍혀 있다라는 게 확인이 되실 거예요. 여전히 쌓여있는 폭탄 같은 존재라고도 접근하실 수가 있겠지만, 얘네들 입장에선 올리는 구간에서 돈을 꽤나 많이 썼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상승을 시켜서 본인들의 물량을 정리하려 들 가능성을 높게 치고 있고요. 일단은 이렇게 한번 길게 놓고 보셨을 때는 최근에 매수한 금액이 많아 보여도 그렇게까지 많지 않다라는 게 정확하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본인들이 들고 있는 물량이 더 많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더 폭발적인 상승 흐름을 연출을 한 다음에 그 위의 구간에서 박스를 치면서 최대한 본인들의 물량을 정리하려 들지 않을까라고 추측을 해보고 있는 가운데, 프로그램이 우리나라 장에서는 사실상 거의 깡패라고 봐주시면 되는데, 보시다시피 처음에 상승 흐름을 연출시키면서 이전에 있었던 박스를 돌파를 해서 시원한 상승 흐름을 이끌어냈던 것도 프로그램이고요. 최근에 이렇게 박스 구간에서 다시 한번 돌파 시도가 나올 때 프로그램이 마찬가지로 또 큰돈을 써가면서 시원하게 상승 흐름을 연출을 시켰죠. 그러다 보니까 돌파 매매 타점에서 두 번 다 이렇게 매수 타점 안내를 드렸었는데, 맨 처음으로 타점 안내를 드렸던 날은 보시다시피 트럼프 대통령이 딱 부임
부임하면서부터 이렇게 상승을 한번 보여준 다음에 눌러놓고 쌍바닥을 찍고 돌파 타점에서 한번 안내를 드렸었습니다. 이 프로그램이 얼마 정도를 매수를 해줬어요? 1100억 가까이를 매수를 해주면서 1월 7일날 뭐라고 보내드렸었냐면 우리가 하나오션을 얼마 이하로 잡아가 보시자 41,900원 이하로 한번 잡아가 보시자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텔레그램방 링크까지 이렇게 보내드렸었는데요. 여기 두 번째 타점 드렸던 거 7월 28일 상단에 확인이 되시죠? 7월 28일날 뭐라고 보내드렸었냐면은 보유하지 않고 계신 분들은 돌파 매매 타점으로 현 구간 진입시대 절반을 들어갑니다 라고 해서 이렇게 한번 안내를 드렸었는데 7월 28일이면 여기 보시다시피 이전에 있었던 박스 고점을 돌파를 하면서 시원하게 상승 흐름이 나왔던 이날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날에 다시 한번 매수 타점 드리면서 보유하지 않고 계셨던 분들한테도 수익 챙겨드렸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실시간 매매 타점 받아보시면서 실시간 대응방으로 입장 안내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여기 지금 상단에 보이시는 번호인 010-2733-8461로 한화라고 적어서 보내주시면 확인하고 연락드려서 대응 및 타점 안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구독자님들 대상으로만 100% 무료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 100% 무료로 진행을 하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 최종적으로 구독자 100만 명 달성하기 전까지는 유료 전환할 계획이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래서 100% 무료로 진행하고 있을 때 참여 많이 하셔서 여러분들이 수익 많이 보신 다음에 여기 지금 영상 하단에 보시면 공유하기라고 해서 보이시죠? 이 공유하기 토대로 많은 분들한테 공유도 좀 해주시고 입소문도 내주시면은 기존의 구독자님 플러스 새롭게 유입되는 구독자님 합쳐져서 최종적으로 구독자 100만 명 달성하는 것도 불가능한 일이 아닐 거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100% 무료로 진행하고 있을 때 여러분들 수익 많이 보셨으면 좋겠고 여기 지금 영상 아래쪽에 더보기라고 해서 보이실 겁니다. 이 더보기 한번 클릭을 해보시면 이렇게 링크가 하나가 나오게 될 텐데 이 링크 이상한 스팸 같은 게 아니라 정확히 자세히 보시면은 2733-8461 번호가 써져 있죠. 여러분들 이걸 딱 클릭을 해보셨을 때 자동으로 문자를 전송할 수 있는 창으로 연결이 되실 텐데 문자 내용에 문의라고 되어 있을 텐데 여기다가 한화라고 적어서 전송 버튼까지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최근에 하나오션 7월 31일 날 바로 7월 30일이면 언제죠? 이렇게 슈팅이 한번 나왔던 날 이 텔레그램 방에서 매도 타점 안내는 일단 한번 드렸었는데 비중 전부는 아니고 절반 정도 우리가 챙겨 가시면서 매도 타점 안내 한번 드렸었는데 한번 보시면 여기 상단에 7월 31일이 확인이 되시죠? 7월 31일 날 하나오션 매도를 비중 절반으로 해서 이렇게 안내를 한번 드리면서 11만 4천원 구간에서 안내드리고 나서 추가적인 상승 흐름도 있었지만은 우리가 지금 구간에서 다시 한번 추가 매수 타점을 잡아가겠다라고 분명하게 여러분들한테 공지를 좀 해드렸었죠. 추가 매수 타점 잡아서 눌림목 매수로 여러분들한테 시원시원하게 수익을 보여드릴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금 이 대응방으로 입장해 보시면 되겠다라는 말씀이고 2733-8461로 한화라고 적어서 보내주시면 입장 안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 하나오션 얘기로 돌아와서 우리가 이 양국의 정상회담이 지금 예정되어 있는 게 가장 빅이슈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처음에 이 트럼프 대통령이 처음부터 완전히 부임하자마자부터 다짜고짜 했던 얘기는 뭐겠습니까? 바로 K조선에 대한 러브콜을 보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때 당시까지만 해도 우리가 이게 지금 왜 지금 K조선에 대한 것을 그렇게 뭐 좋긴 하지만 왜 그랬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요. 아, 트럼프 대통령이 옛날 사람이어서 그래요 라고 사람들이 많이 추측을 했었는데 그게 아니라 함정이 필요했었던 거죠. 조선이라기보다는 이 함정이 필요했었던 상황에서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이 MRO라는 사업을 우리가 어디 쪽에서 지금 뺏어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일본 쪽에서 뺏어오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 이 MRO라고 하는 것은 수익성이 그렇게까지 크진 않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수익성이라기보다는 실력을 검증하기 위해서 이 실력을 뽐내기 위해서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은데 너네가 그렇게까지 조선 최고라며 조선에 대해서 최고라고 지금 이야기를 듣고 있는 과정인데 한번 보여봐 라는 측면에서 미국한테 실력을 뽐내기 위해서 우리가 이런 MRO 사업을 하고 있는 거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은데 이걸 토대로 잠정적으로 원하는 건 바로 뭐다? 함정에 대한 건조다 라고 생각을 해봐주시면 될 것 같고 여기 보시다시피 마스가로 돛단 K조선 MRO 발판 삼아서 미 군함 시장을 뚫는다라고 지금 기사 내용에서도 확인이 되실 만큼 수익성은 낮지만 한국의 조선 기술력을 증명할 기회가 바로 MRO 수주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최종 목표는 바로 미국에 있는 군함을 건조하는 거다 라고 생각을 해봐주시면 되는데 보시다시피 MRO는 시작 미 군함 신조 수주 목표로 해야 라고 지금 기사 내용에서도 확인되실 만큼 우리가 양국 간에 장기적으로 가져가는 이 마스가 프로젝트의 첫 단추를 잘 꿰 수 있는 건 정상회담이기 때문에 이제 25일 기점으로 추가적으로 호재가 쏟아져 나올 수 있다라고 보는 가운데 여기 지금 보시다시피 미국 측에서는 어떻게까지 하고 있다? 중국 조선소를 손절하고 한국의 러브콜이라고 해서 기사 내용에서 확인이 되실 텐데 의회 측에서도 나서가지고 지금 어떻게 하고 있다? 군수법 허점 맞고 동맹국을 우대하기 위해서 한국, 일본 등
동맹국 조선소에 혜택을 주는 법안을 발의했다라고 지금 기사 내용에서도 확인이 되시죠? 이렇게 프로젝트가 잘 나가고 있는 가운데 이 마스가 프로젝트가 태스크포스를 결성해서 본격적으로 일을 시작하는 게 조선업 휴가가 끝나는 시즌인 8월 중순부터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은데, 지금 8월 12일이니까 이제 슬슬 우리가 마스가 프로젝트의 태스크포스가 일을 하는 내용이 쏟아져 나올 거다라는 말씀이고, 지금 이 하나오션이 이런 내용의 기사가 좀 나왔었습니다. 보시다시피 하나오션이 브라질 조선소 설립 검토라고 하면서 페트로브라스 FPSO 수전 지원이라고 지금 되어 있는데, FPSO 관련한 기사는 여러분들 얼마 전에 한번 확인을 해보셨을 거예요. 바다 위의 정유공장이라고 해서 우리가 이 FPSO에 대해서 한번 기사 내용을 확인하셨었던 적이 있었을 것 같은데, 이거는 좀 아무래도 진행이 안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나오션이 지금 FPSO 입찰 무산이라고 하면서 수익성이 안 돼서, 그러니까 경제성이 부족하다라고 생각이 돼서 사실상 참여했던 것도 하나오션만이 참여를 했었는데 35억 달러 규모의 수주가 무산될 가능성이 좀 더 높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올해 하반기에 수주 가능성이 높다라고 평가를 받았었는데, 사실 그걸로 인해서 시원하게 상승 흐름이 연출이 됐었던 게 아니다 보니까 이런 상승세에 이런 내용이 전혀 반영이 되지 않았다 보니까 지금의 하락에 대한 부분이 추가적으로 더 나올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걱정하실 필요가 없겠다 라고 한번 짚어드리면서, 아까 전에 설명을 드릴 때 이 매집주를 하나 설명을 드리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구독자님들 1억 만들기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말씀이고요. 지금 보시다시피 국내 주식 단타 스윙 매집주 통해서 여러분들 1억 만들기 프로젝트 참여해보시면 될 것 같고, 010-2733-8461로 1억이라고 보내주시는 분들한테 구독자님들 대상으로만 무료로 좀 진행을 하고 있다 보니까 구독 버튼 꾹 눌러주시면서 여러분들이 참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수급의 핑퐁이 일어나면서 어떤 날에는 두산에너빌리티가 올라가고, 어떤 날에는 하나오션이 올라가고, 어떤 날에는 둘 다 빠지면서 삼성전자가 올라가고, 아니면 삼성전자도 지지부진한 가운데 2차 전지 종목들이 올라가고, 이런 식으로 지금 진행 중에 있는 거를 여러분들이 확인해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이번에 가져온 종목이 두산에너빌리티를 비롯해서 삼성전자, 포스코, 한국수력원자력을 주요 매출처로 가지고 있는 종목이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한화오션을 한 종목을 끌고 가고 계시죠? 어떤 걸로요? 조선 테마로 해서 한 가지를 끌고 가고 계신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두산에너빌리티를 주요 매출처로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원전 쪽이겠죠. 원전 쪽에 소형 종목이 있다라고 하면, 시가총액이 상대적으로 작은 스몰캡 종목이 있다라고 하면요, 여러분들이 이 하나오션을 전량 매도하시고 이걸 들어가시라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오션을 끌고 가시면서 다른 섹터에다가 여러분들이 뭘 가져갈까라고 굉장히 고민하셨던 분들이 많을 텐데, 이번 매집주를 원전 관련 종목으로 해서, 스몰캡 종목으로 해서 짜투리 시드로 모아가시면 되겠다라는 말씀이고, 아무래도 두산에너빌리티를 주요 매출처로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요, 최근에 HJ중공업이 굉장히 무섭게 상승을 나왔었던 만큼 시가총액이 상대적으로 작다라고 하면 충분히 수혜를 받아서 시원한 상승세를 보여줄 수 있다라는 말씀인데, 바로 이 종목이라고 생각해 보시면 되겠고요. 이 종목이 지금 보시다시피 이전에 이 원전 사이클이 돌 때 한번 시원하게 상승 흐름을 보여주면서 대략적으로 2배 가까이 상승을 며칠도 안 돼서 시원하게 상승을 해줘 놓고 외봉으로 지금 빠지고 있는 과정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은데, 아시다시피 이렇게 주식이 올라간 다음에 외봉으로 빠지는 케이스는 거의 없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죠. 긴 차트로 놓고 봤을 때는 앞전에 있었던 물량을 소화해주는 캔들 흐름이 있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은데, 여기까지의 매물을 한번 지금 찔러놓고 빼는 과정이었다. 보시다시피 여기서 딱 저항이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한번 상승을 시켜놓고 빼서 철저하게 매집을 지금 해놓고 다시 한번 상승 추세를 보여주기 위해서 최근에 흐름을 만들어지고 있구나라고 생각이 되는 구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지금 신고가가 얼마 남지 않은 영역에서 만약에 여기까지 도달을 하게 되면요, 대략적으로 이제 82% 정도의 수익 구간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은데, 지금 구간에서부터 모아가실 수 있는 구간으로 여러분들한테 안내를 드리면서 상승할 수 있을 만한 모멘텀 충분히 많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원전 자체도 트리플 S급 테마죠. 조선, 방산, 원전,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조선 쪽도 트리플 S급 테마인 만큼 우리가 다른 하나의 테마를 같이 겸비해 두시자라고 이렇게 이번 매집주를 가져와서 소개를 해봐드리고 있는 거고요. 82% 상승 추세 나오는 것도 좋지만은, 나오고 나면은 사실 역사적 신고가 영역에서부터는 어떻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까? 위로는 매물대가 없다, 즉 천장이 없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 이번 매집주 참여하고 싶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2733-8461로 매집이라고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오션 타점 안내를 받아보시면서 동시에 매집주까지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한화 매집이라고 보내주시면 되겠죠. 어차피 무료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 받아가고 나서 이거를 실제로 매수하시는 거는 여러분들이 자유로 하셔도 되기 때문에 받아가시는 거 부담 없이 그냥 신청해 보시면 되겠다라는 말씀이고요. 다시 한번 하나오션 이야기로 돌아와서 우리가 지금 하나오션이 이렇게 시원하게 상승 흐름 나온 이후로 지금 눌리고 있는 과정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상승했던 캔들의 절반 구간 정도가 여기 지금 보시다시피 95,000원 구간이면서 우리가 이 95,000원, 10만원 이 구간에서 분명하게도 지지를 한번 연출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면 일단 10만원 자체는 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라운드 피겨 자리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 이 이동평균선을 정확하게 한번 살펴보시면요, 여기 지금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5일선이 얼마다? 109,000원이라고 지금 나와 있고, 21선이 얼마입니까? 101,894원이라고 지금 나와 있어요. 다시 한번 확인을 시켜드리면은 오늘 캔들에서 이 101,894원이 21선이다라고 정확하게 확인이 되실 텐데, 오늘 저가가 102,200원이니까 거의 근접한 상태에서 한 300원 정도 차이 나나요? 거의 근접한 상태에서 지지를 연출했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이게 우리가 지지라는 거를 어떻게 하나의 선, 예를 들면 이 딱 선이라고 보기엔 참 애매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보시다시피 앞전에도 어떻게 좀 진행이 됐었습니까? 정확하게 여기서 여러분들 저항을 똑같이 받은 겁니까? 그렇진 않죠. 여기가 살짝 더 높았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의 범위로 보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어떤 범위대에서 지지가 연출이 될 수 있을까라는 측면에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자면은, 우리가 이 구간, 그러니까 10만원에서 95,000원 구간 요 사이라고 한번 짚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21선에서 한번 지지를 해주고 반등 시도를 한번 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내일부터 시작해서는 반등 시도가 한번 나와준 다음에 다시 한번 위에 구간에서 이 이동평균선의 저항을 막고 수그려서 60일 이동평균선까지도 밀릴 것까지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겠다. 다만 이게 60일 이동평균선이 딸려 올라오면서 이 구간에서 어떤 식으로 이렇게 횡보를 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확률이 가장 높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한번 터치를 해줘 놓고 다시 한번 시원하게 상승 흐름을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데, 앞전에도 하나오션은 그렇게 움직였다라는 말씀이시죠. 한번 자세히 한번 말씀을 드려보면요, 21선을 처음으로 깨준 날에 깨놓고 올렸습니다. 그러면서 리테스트가 나왔는데 다시 한번 그 구간을 도달하니까, 지지가 나왔던 구간이 한 번 더 도달을 했을 때는 깨질 확률 굉장히 높다라고 한번 말씀을 드렸었죠. 이렇게 한번 저항을 받아주면서 상승세가 나왔다가 저항을 받고 내려가면서 어디를 터치를 했죠? 61선을 터치를 해놓고 다시 한번 21선인 노란색 선 터치하고요, 61선을 또 닿으니까 어떻게 됐어요? 깨져버렸다라는 소리입니다. 깨졌다가 이렇게 급반등이 나왔었던 게 바로 하나오션이었기 때문에, 이런 구간에서의 주가의 흐름을 대략적으로만 예상을 해보자면요, 오늘 어떤 식으로 분봉 흐름이 좀 진행이 됐었냐면은, 맨 처음에 터치를 했던 게 5일선을 먼저 위로 올라가면서 반등이 나오다가 이렇게 반락이 나온 이런 상황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 맨 처음에 올라가다가 5일선과 11선 영역에서 저항을 받았던 게 여러분들 입장에서 정확하게 확인이 되실 거고, 자, 그 다음에 어떻게 진행이 됐었나요? 21선 터치하고 살짝 아래 꼬리 말아 올려줬는데 다시 한번 반등 시도하다가 위에 있는 저항선에 막혀서 또 내려오게 되면은 21선을 깨질 수가 있겠죠. 이전에 있었던 저항 구간이 지지로 바뀌면서 이 구간에서 지지 시도를 한번 해놓고 다시 한번 올라왔을 때, 이제는 21선이 딸려 내려오면서 여기서 다시 한번 저항을 받을 수가 있겠다. 그러면서 60일 이동평균선이 딸려 올라오는 구간에서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하락 수렴을 하면서 다시 한번 지지를 연출을 해놓고 이렇게 급등이 연출이 될 수가 있겠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구간을 타겟으로 잡아서, 이런 구간을 타겟으로 잡아서 분할 매수 구간으로 잡아가야겠구나. 다만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가 무조건 여기서 기계적으로 들어간다라기보다는 장상한과 수급과 실시간 차트의 흐름을 지켜보면서, 그리고 정세가 돌아가는 걸 지켜보면서 여러분들한테 타점 안내를 드릴 거다라는 말씀인데, 혼자 하시는 게 어려우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2733-8461로 한화라고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고요. 오늘 하나오션 영상을 촬영을 해봤는데, 여러분들 지금 구간에서 혼자 있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계속 영상 시청하시고 많은 분들이랑 댓글에서도 기회라고 댓글 달아주시면서 소통하고 있는 만큼 좀 떨어지고 있다라고 해서 여러분들 전혀 걱정하실 필요 없는 구간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사실상 상승했던 것에 비하면 이걸 다 반납한 것도 아닌 자리이기 때문에, 그리고 과거에도 하나오션은 중간중간에 이렇게 밀어버리면서 올라왔던 종목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구간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신다라고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면서 내일 영상에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